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24쪽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수급 분석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 1장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란 곳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역이용하고 때로는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그런 사기꾼들 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에는 금융 지식과 막강한 정보력,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정보는 크게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주식시장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돈이다. 그리고 이런 수급 분석은 주식시장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 돈 그 자체를 분석을 함으로써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기술적 분석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교재 뒤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개 정도만 하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익숙치 않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차트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적 분석이 가지는 한계, 또 기술적 분석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우리가 수급 분석도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술적 분석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기술적 분석은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패턴을 연구하고, 또 각종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것이라면, 수급 분석이란 것은 이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이 요인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라서 돈 그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정권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책에서 만들어진 이 수급 분석법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에 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을 하려고 하면 돈 그 자체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차트에 있는 주가와 또 그리고 거래량을 가지고서 수급 분석 또 매물대를 나타내고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기술적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주가는, 요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따라서 움직인다. 변곡점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수요와 공급은 도표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 또 주가의 패턴은 과거 패턴과 일정하게 반복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일반적인 전제 조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식이란 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유통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세력이, 돈이 많은 사람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들을 끌어모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를 늘리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식이 집중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일으킬수록 시중의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확보를 계속 해감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호가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크게 정의를 해드리면, 물론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호가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보셨죠? 그 호가창이란 것이 예를 들자면 붓하고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그림 그리는 도화지가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와 같다고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유통 주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호가창을 이용을 해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반은 주식 가격과 이 수요 공급이란 것이 결국은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주식 가격과 거래량인데,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이 돈이 많은 특정 사람이라든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이제 여기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한계는 여기에 있듯이 뭐 주가가 과거의 패턴처럼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도표에 의해서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가가 추세를 따라서 어떨 때는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세력이 유통 주식의 전부를 어느 정도를 장악을 하게 되면 가격과 거래량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을 다시 역이용할 만한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참고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또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전 세력이나 매제나 똑같다. 결과적으로 걔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을 거두고자 하는 것인데, 또 걔들이 하는 것은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그리는 것은 주식 가격과
거래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가지고 논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대로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형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인형 보면 위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래 줄을 움직이면 인형이 밑에서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걔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매도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어 있고, 걔들이 매수 신호를 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대로 그냥 계속 따라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놀림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이 주가와 거래량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HTS 상에서 보는 모든 기술적 지표는 주가와 거래량을 가지고서 기반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와 거래량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수급 분석은 생각의 초점을 돈이라 하는 그 자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주가와 거래량을 참고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과는 좀 다른 분석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세력들에게 조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면은 결과적으로 세력들한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식시장이란 것이 등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상승이 할 때가 있으면 하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상승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막 하니까 돈도 잘 벌리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맹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하락장이 오면 틀리죠. 그러다가 기술적 분석 가지고 안 되겠네 이러면서 다시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 분석이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회사의 재무제표 그 자체를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사라고 말씀드리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읊을 정도가 되면 기본적 분석됩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 정도가 되면 기본적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분석을, 방대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통찰력 있게 지켜볼 수 있어야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재무제표 몇 개 갖다 놓고 이 분석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끄적이고 있으면 그 숫자 자체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숫자들을 보기에도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도 좀 장난을 좀 치는데, 기본적 분석의 이제 한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도 책 중간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회사를 분석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실적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 또 계속 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 수가 있겠는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들어가 있는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을 더불어 삼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각종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분석 리포트를 참고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내는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하니까 세력들이 그걸 역용할 수 있다 이거죠.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이 기업 잘 나갈 것이라고 실적 예측을 해두면 세력들은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앞서 몇 번 보여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잘못해서 들어가면 완전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당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산정을 할 때 주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역시도 이제 이것도 기본적 분석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패턴을 어느 정도 이용하거든요. 기업이 앞으로 뭐 실적이 어떻게 예상되는가는 예상 실적하고, 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퍼라는 주가가 지금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의 목표 주가는 어떨 것이다라고 이제 대충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가끔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가지고 매도 의견을 내면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 그러니까 협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주가와 거래량이라는 자체가 왜곡이 된다. 따라서 이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전 세력과 메이저들은 시세 조정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세 조정하겠단 말이 결과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으로서 주식 투자하게 되면 작전 세력이나 메이저들의 꼭두각시가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실패한다 이거죠. 투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먼저 방대한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이 목표 주가 자체가 신빙성이 그렇게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서 만들어내지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기본적 분석 자료를 참고를 하는데, 이 자체를 세력들이 역용해서 주가 그 물량을 고점에서 떠넘기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이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이제 관련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24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시 보고서 한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이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인데 2011년도 6월 24일 날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자료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가가 이 부분에서 이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에서
단기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과도하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또 4분기에는 실적이 회복될 거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었죠. 이런 보고서를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내니까 뭐 그렇게 보고서 내라 하고 이제 메이저들은 이렇게 판 거예요. 이렇게 메이저들은 이렇게 팔았습니다. 역이용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믿고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떨어지는 주식을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이제 들어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샀습니다. 자, 이때 산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을 보고서 들어갔다 갈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실적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괜찮을 거다, 회복될 거라는 것들이 나왔고, 또 이때 분명히 어떤 실적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뭐, 야, 이거 좋으니까 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이 종목을 살 때는, 뭐, 기간은 뭐, 단타, 뭐,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기간을 잡더라도,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닌가요? 어떤 매매 기준을 잡고서. 그래서 이때 각각의 다른 지점에서 매수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을 참고로 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세력들한테 역이용 당해가서 그냥 고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물려가지고, 아마 분석하는 지금까지도 이 주식은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냥 물려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냥 고점 대비 주가가 14,000원, 어휴, 이거 46,000원에서 14,000원 부근까지 엄청나게 이 반토막 이상으로 손해를 많이 봤네요. 그래서 책에서 이 관련 부분에서 뭐 손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급 분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카페에서 이제 제가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서 시장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수급 분석을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이 수급 엑스레이의 화면입니다. 차트는 분산 비율 차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와 거래량을 가지고서 시세 조정이라는 장난을 치기 때문에 세력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주식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게 한계다. 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실적을 추정할 때 그 추정치가 정확한지, 또 펄을 어떤 적용을 할 때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또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세력들의 역이용해 버리면 앞서 본 동국제강의 사례와 같이 개인들이 큰 손실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이라는 것을 제가 만든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주식시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이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아래 보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제 돈의 흐름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ETF를 할 때, 여기 ETF니까 레버리지를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만큼 지금 뭐 지난 1, 2주 동안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투자자가 팔고 있고, 투신은 사고 있고, 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각각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쭉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게 바로 이 수급 분석표입니다. 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떤 관련 용어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먼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 가치투자연구원 카페 오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 설명이라든지 분석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강의 이전이라도 먼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수급 분석표에서 과연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표에서 크게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총 발행 주식 대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량, 또 그리고 각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이런 것처럼 각 매수 주체별로 유통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를 했고 분포가 또 각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통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포 세력이라고 하죠. 각 종목마다 주가 선도 세력 주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상승이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투신이 큰 힘을 발휘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종목마다 그 종목의 유통 주식을 많이 소유했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세력들이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종목의 주가를 선도하는 세력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각 세력들이 최대로 어느 정도 유통 주식을 보유를 했었는가, 이런 이제 관련되는 정보도 있고, 또 이제 각 매수 주체별로 현재 어느 정도 수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주식을 매집 중인지 이제 분산 중인지, 매수를 하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런 이제 정보도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세력 손바뀜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래 만든 용어인데, 그러니까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다른 세력들이 소화하는 것,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 말은 어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할 때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 그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유지가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게 되면 다시 기관들이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이 종목이 이제 세력 간의 물량이 움직이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세력 손바뀜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관련 부분이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각 매수 주체별로 매집 수량, 분산 수량,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 이동 평균에 대한 정보, 또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각 매수 주체별 대결 구도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수급 분석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아래에 보시는 요 표죠. 요 표. 요 표 한 장에 지금 제가 색칠해 드리는 요 표 한 장에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좀 이 표가 낯설지도 몰라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유용한 표인지, 또 이 표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매매 전략을 굉장히 많이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련되는 부분이 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앞서 동국 제강에서 보듯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렇게 물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카페에서 올려드린 여러가지 이제 분석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은 거의 다 실전이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종목 이렇게 뽑아가지고 과연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수급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수급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중기로 봐야 될 종목이 있고 투자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오르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뭐 한두 종목 정도만 뽑아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인데 2012년도 6월 27일 날 이제 분석을 했어요. 6월 27일 날 분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분석한 요지는 이거죠. 세력들이 현재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차트상에서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선 있죠. 여기 나요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꺼놨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꺼놨죠. 이렇게 화살표를 꺼놨는데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참 희한하게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종목에서는 주가가 세력들이 보유한 평균 단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냥 주식을 들어 올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6월 27일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며칠간 이렇게 물량을 조금 매집을 해서 이제 손해보기 싫어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주가를 부양한다는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이건 이제 수급 분석에 의해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착이 되었다라고 6월 27일 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오늘 그러니까 1월 20일 일요일이니까 뭐 금요일까지 1월 18일 정도 되는 이제 주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했을 때가 요때죠. 요때 이제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요때 매수하더라 이거죠. 6월 때쯤 세력들이 매수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우 인터내셔널을 에 투자하는 세력들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해보고 있다가 이제 요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급 분석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손해 안 보고 본격적으로 이익 보려고 한다. 주가를 부양해서 어떤 평가 이익 상태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 같이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이야기였죠.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수급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돈 흐르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볼 것도 작고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현재 뭐 대우 정권을 자세히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을 잠시 보면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11월 한 중순부터 팔고 있네요. 조금씩.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이제 다시 얘를 팔았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서는 이 매수할 시점이 절대 아니죠. 예전에 이제 이 분석할 때 이때쯤은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력들이 보유한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력들이 알아서 쭉 이렇게 주가를 부양을 시켜줬잖아요. 주가를 쭉 부양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팔아먹고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죠. 물론 수급 분석표 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연기금 혼자 사고 있는데 뭐 수급 대결구도 이런 건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가만 잠시 보더라도 세력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아무데나 팔아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어떤 뭐 상황이 좀 안 좋거나 할 때 던져도 손해보고 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둥달아서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 들어가려면 이럴 때 대우증권은 좀 더 기다리면 주가가 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단가는 계속 이대로 유지된다 손치고,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때쯤 되어서 다시 평균 단가 대비 굉장한 좀 어떤 갭이 벌어져 있다. 이때 되면 또 들어가도 됩니다.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세력들이 이것처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들고 있으면 세력들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주가 부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있으면 그 편하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준비합시다 LS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LS가 수급적으로 현재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준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분석은 2012년도 5월 24일 날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앞서 보여드린 대우 인터내셔널처럼 세력들이 지금 주가가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들어 올리더라 이 말이죠. 세력들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세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까지 한번 주가를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이때쯤 분석할 때 이때쯤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있는데 세력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시 손해를 안 보려고 주가 부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들어가 보면 뭐 50에서 100% 정도는 거뜬히 안 먹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렀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LS의 수급 분석표입니다. 수급 엑스레이 화면인데 그때 분석을 해드릴 때가 이때쯤이죠. 이때쯤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부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양을 했네요. 매수를 쭉 했죠. 해서 이제 손해 보지 않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충분히 주가를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남대로 또 이렇게 그 이후에 형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할 때 이때쯤 매수를 했었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때는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한 74,000원, 7만 뭐 5,000원, 6,000원, 8,000원 이때 부근에 사면 뭐 대략 뭐 2 이상 가격 세력들이 평균 단가가 이만큼이니까 적어도 88,000원까지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또 좀 더 들고 있으면 물론 2 이상까지도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 분석을 하면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도 안 맞는다 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죠.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세력들이 손해보고 있다 하는 것도 이 계산해보면 뻔히 나오는 거고, 또 지금 이 뭐 이때쯤 되면 세력이 지금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쯤부터 팔면 되겠다. 분할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돈 흐름 그 자체를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내서 내가 그거 보고 내가 투자했다가 내 망했다. 애널리스트 니는 죽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거 뭐 내 팔고 나니까 주식이 이리 오르네. 그 기술적 분석에서 다 매도 신호만 나더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한계, 그러니까 거래량과 주가를 세력들이 조작을 해서 시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세력들이 역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 분석 그 자체만 하고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얼마든지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수월하게
이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마음 편하게 내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세력들도 손해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심정으로 얼마든지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수급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던 점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워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국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합니다만은 요즘도 그런 용어 쓰는 건 모르겠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묻고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국내 시장을 다 해집어 놓고 뭐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은 뭐 글로벌 ATM기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뭐 유럽이 뭐 어려운데 우리나라 주식이 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유럽 시장보다 더 떨어집니까? 그래 이런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죠.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그 외국인들도 별거 없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수급 분석도 외국인들이 그 주식 시장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 뭐 나사에서 뭐 나가서 주식 투자 해가 기술주 분석 만들었니 뭐 금융공학이니 뭐 그런 소리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급 분석 하나 못 만들어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이 촌놈 제가 이 수급 분석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실력이 없대 내보다 못하는 애들도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HTS에 탑재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완전히 다 바보로 만들고 물먹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식 그 수급 분석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외국 애들한테 맨날 지니까 국부 유출이 심하고 또 하나는 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다 잡아먹었어요. 뭐 포스코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B금융이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소유는 대기업의 소유는 외국인들이고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외국인들이 배당받아서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만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들 아들 딸은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돈 벌어주는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다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은 다 실패했다 이거죠. 이게 두 개가 참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의 앞날이 깜깜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앞날이 암울하고 해서 그런 점들이 수급 분석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 분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저한테 물었어요. 행복시아님 수급 분석 왜 공개합니까? 이거 사업하실 게 공개를 하지 말고 몇 명이서 모아서 어떻게 잘 해보면 안 되겠냐. 그 제가 공개 카페를 왜 하냐 이거죠. 참 마음이 아프게 이제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뭐 크게 뭐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딱 제 심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도 뭐 초부터 시작해가 1800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맨날 저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러시아한테 당하고 미국한테 당하고
미안합니다. 미국 우리 경제 많이 도와줬죠. 하여튼 이렇게 이래저래 휘둘리다 보니까 또 전쟁 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만들어난 주식 시장 또 우리나라 기업들 1997년도 뭐 외환위기라 해가지고 뭐 외국 투자자들 몇 사람한테 당해서 이 기업들 다 넘어가 버리고 또 IMF 지원받으면서 법을 다 개정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 유리하도록 금융주권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 분석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좀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 분석 뭐 이런 거 좀 공부해서 개인 투자자들 뭐 빼먹을 돈 얼마나 빼먹겠어요? 이 돈 그 코 묻은 돈 이렇게 벌러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참고로 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부터 좀 방어를 좀 잘해서 외국인들로부터 좀 지켜내자. 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돈 좀 벌어 오시오 뭐 이런 뭐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돈 벌어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 왔는데 뭐 한번 돈 벌어보지도 못하고 작전한테 당해서 다 뺏기고 좋다 해서 샀더만 기관들은 다 팔아버리고 내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있고 돈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데 요즘 뭐 돈 모으기가 쉽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이 돈 모으려 그러면 아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건데 뭐 옛날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이래 오르고 뭐 금리가 뭐 고금리면 다른 데라도 벌지 쭉 벌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몰리듯이 이 주식시장에 왔는데 막상 오고 보니까 사기꾼들 많고 아이고 똑똑한 놈 많고 그 뭐 나오는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해봤자 믿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하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수급 분석 뭐 공개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에 계신 분들은 꼭 좀 주식 투자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자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애 낳고 키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사는 세상이 경제 식민지가 되면 되겠어요? 제발 여기서 좀 해방을 좀 시켜주시고 최소한 있는 거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 주식 투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법 잘 공부하셔서 제가 어느 만큼 뭐 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고 국민들이 좀 행복해지면 좋겠고 이 수급 분석이 뭐 0.0000001%라도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주식책 낼 때 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뭐 정권방송에서 뭐 아니면 뭐 정권 관련 카페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다 뭐 이야기 하는데 물론 뭐 또 저도 또 그렇게 또 책 냈습니다. 거기 좀 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 나라 국가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수급 분석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자 이것으로서 수급 분석법 관련해서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또 그리고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은 3시간째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 1장부터 본격적으로 수급 분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진심입니다. 꼭 성공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